저기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한 승무원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 때문에 주인공 말순 씨는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때는 제주도 가는 아침에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말순은 오늘따라 유난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며느리 선영과 5살 손자 지훈이와 함께하는 첫 번째 가족여행이었거든요. 어머니, 짐은 다 싸셨어요? 선영이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방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뒤적이며 대답했어요. 응, 거의 다 했어. 그런데 뭘 더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네. 사실 말순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5년 전 실종된 아들 대성의 셔츠였죠. 지훈이는 거실에서 제주도 관광 브로셔를 펼쳐놓고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요. 도라르방이에요. 아빠도 여기 가봤을까요? 이 순간 말순의 손이 멈췄어요. 선영도 부엌에서 나와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지금 멀리 계시잖아.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자. 선영의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죠. 말순은 몰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대성의 체크 셔츠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아들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대성이가 저 바다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 말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셔츠를 가방 맨 아래 숨겨놓았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선영은 김밥을 싸면서 가끔씩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제주도가 처음이시잖아요. 뭐가 괜찮지 않겠니? 너희들이랑 함께인데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선영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집을 나설 시간이 왔어요. 지훈이는 작은 배낭을 메고 깡충깡충 뛰어다녔고 선영은 말순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약해 보이니? 걱정 마라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지훈이는 연신 창밖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할머니, 기차 타는 거 처음이에요. 응, 할머니도 처음이야. 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선영은 핸드폰으로 기차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15분 출발, 제주행 비행기와 연결되는 기차였어요. 기차역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말순의 가슴은 더욱 뛰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이라는 설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와 손자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말순은 속으로 다짐하며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오후 3시 반, 기차역은 여행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말순은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선영을 따라 대합실로 들어갔어요. 와, 사람이 정말 많네. 지훈이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선영은 표를 확인하며 말했죠. 플랫폼 3번으로 가시면 돼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요. 말수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출장을 떠나는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말수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다시 한번 훑어봤죠. 그때였습니다. 영무원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진한 눈썹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영무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죠. 말수는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영무원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김말순 어르신이십니까?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영무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선영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수는 당황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길을 묻는 것 같아 하지만 영무원의 표정은 단순히 길을 묻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심각하고 급박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영무원은 말순에게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쪽지를 꼭 읽어보세요. 혼자 계실 때 말입니다. 그리고는 접힌 종이를 말순의 손에 슬쩍 쥐어줬죠. 말순은 반사적으로 종이를 받았지만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말순이 물었지만 영무원은 이미 뒷걸음질치며 멀어지고 있었어요. 기차 조심히 타세요.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순은 손 안의 종이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죠. 지훈이가 할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아 말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재빨리 집어넣었습니다. 선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 안의 종이가 마치 불덩어리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왜 영무원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혼자 있을 때 읽으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화장실 다시 한번 다녀오세요. 기차 안에서는 불편하실 테니까 선영의 제안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쪽지를 읽을 핑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 잠깐 다녀올게 말수는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손 안의 종이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개인 칸에 들어간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당신 아들을 죽였습니다. 말수는 쪽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며느리 선영이 대성이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변기 뚜껑에 털썩 주저앉은 말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그토록 다정했던 선영이 정말로 아들을 죽였다는 말인가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수는 중얼거리며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글씨체가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종이도 깨끗했어요. 장난으로 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무원이 자신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혹시 정말? 말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밖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기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말수는 재빨리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응, 금방 나갈게.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말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안 좋으세요? 말수는 선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정한 눈빛이, 그 친근한 미소가 갑자기 무서워졌거든요. 어머니, 선영이 말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말순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도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아파요? 말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선영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나는 못 가겠다. 네. 선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세요? 몸이 안 좋아. 속이 메스꺼워 말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마음이 아픈 거였는데 말이죠. 그럼 병원부터 가요. 제주도는 다음에 아니야. 너희들끼리 가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뭔가 잘못됐나요? 말수는 선영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정말 너였니? 우리 대성이를 정말?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같이 가요. 제주도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말순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훈아, 미안해. 할머니가 다음에 꼭 데려갈게. 말수는 가방을 들고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뒤쫓아왔어요. 어머니,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있었죠? 말수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그럼 저도 같이 안 돼. 너희들끼리 가라고. 역 밖으로 나온 말수는 숨이 가빠왔어요. 선영이 지훈이를 데리고 쫓아나왔지만 말수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뒤에서 선영이 손을 흔들며 뭔가 소리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말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방문을 꽁꽁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여다봤어요. 그 여자는 당신 아들을 죽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말순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선영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하지만 말수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선영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결국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말수는 쪽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종이 뒷면에 뭔가 더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전등 불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만나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말순의 손이 다시 떨렸어요. 도대체 그 영무원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정말 대성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 전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대성이는 저녁에 선영과 말다툼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죠. 경찰에서는 바다에서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대성이가 평소 술을 좋아했고 그날도 취한 상태였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신발과 지갑이 해안가에서 발견됐거든요. 하지만 선영의 반응이 이상했던 걸 이제야 기억해냈어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울며불며 했는데 선영만은 의외로 침착했었습니다. 물론 충격이 커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말수는 옷장에서 대성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사진, 일기장, 편지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성이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이 찢어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대성이와 선영이 함께 찍은 사진들 중에 선영의 얼굴에 생채기가 있는 사진이 몇 장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넘어졌다고 했었는데 혹시 대성이가
말수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쪽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말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영이가 정말 대성이를 죽였을까?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영무원을 만나보기로 한 것이죠.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설사 그 진실이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들더라도 말입니다. 대성아, 엄마가 꼭 알아낼게. 다음 날 오전 9시 반 말수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한잠도 못 잔 탓에 얼굴이 부어 있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영무원이 정말 나타날까요? 혹시 어제의 일이 꿈은 아니었을까요? 역 대합실에 도착한 말수는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시였어요. 그런데 영무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지만 영무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실망하며 일어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이시죠? 돌아보니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어제 쪽지를 전해드린 분은 제가 아니고요. 제가 부탁해서 전해드린 겁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말순 옆에 앉았어요. 저는 대성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대성이를 알아요? 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기가 종민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종민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 안에 대성 씨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CCTV 영상 캡처와 몇 가지 증거들이죠.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실종 당일 밤의 CCTV 영상입니다. 경찰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종민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의심스러웠거든요. 대성 씨의 평소 행동과 너무 달랐거든요. 말수는 봉투 안의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흑백의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선영과 대성이가 해안가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몸짓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선영의 표정이 이게 언제 찍힌 거예요? 말순이 물었어요. 실종 당일 밤 11시 30분경입니다. 이 이후로 대성 씨의 모습은 더 이상 CCTV에 잡히지 않았어요. 종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수는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어요. 선영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걸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며 넘어갔죠. 사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종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성 씨가 말씀하시던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집에서 힘들다고 선영 씨와 자주 다툰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대성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선영 씨가 자신을 무서워한다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더 심해진다고. 그제서야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자주 늦게 들어왔는지, 왜 선영이 때로는 무서운 표정을 지었는지, 혹시 대성이가 선영이한테 손을 댔을까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선영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손자가 가끔 보이던 무서워하는 모습들, 지훈이도 혹시 알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에 대한 의심, 그리고 손자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선영이 대성이를 죽인 걸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모른 척 했을까요? 말수는 제주도로 떠난 선영과 지훈이를 찾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항공편을 알아보니 오후 3시 비행기가 있었어요. 제주도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2시간 후 말수는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선영과 지훈이가 어디에 있을지 막막했지만 다행히 선영이 예약했던 펜션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니 정원에서 지훈이가 혼자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 말순을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왜 여기 와요? 어제 아프다고 했잖아요. 지훈아, 엄마는 어디 있니? 엄마는 방에서 전화해요. 할머니 걱정하면서 말수는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시더라고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선영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선영이 전화를 끊고 나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선영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아, 너랑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펜션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훈이는 펜션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어요. 말수는 가방에서 CCTV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좀 보렴. 선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디서 났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영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우리 대성이한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니?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선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니? 그 사람이, 대성 오빠가 그날도 저한테 손을 올렸어요.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뭘 했니? 전 정말 자기 방어였어요.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저를 바다로 밀쳤는데 저도 모르게 밀어낸 거예요. 선영은 오열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지훈이도 보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다에 빠진 걸 다 봤어요. 저는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두웠고 파도가 세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말순이 물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시어머니한테 남편을 죽였다고. 그리고 경찰들도 사고사라고 결론 지었잖아요. 전 그냥 아무도 모르길 바랐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선영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영은 말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우리 대성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구나. 말순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 두 여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5년간 쌓인 비밀과 고통이 모두 터져나왔어요. 말순과 선영은 카페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영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대성의 알코올 중독, 점점 심해지던 폭력성, 그리고 그날 밤의 일까지 모든 것이 말순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 아빠 얘기를 할 때 무서워해요.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며느리와 손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선영아, 그동안 정말 혼자서 견디기 힘들었겠구나. 어머니, 경찰에 신고하시려고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범죄였지만 상황을 생각해보면 선영도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지훈이의 미래까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말순이 선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만약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택했을 거니? 물론이에요. 저도 그 사람을 사랑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말수는 선영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생각이니? 모르겠어요. 어머니께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더 무서워요. 지훈이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대성이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야. 그리고 너를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엄마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 그리고 지훈이한테도 아빠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줘야 해. 아이가 평생 상처받고 살면 안 되거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약속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여기서는 너도 나도 힘들 것 같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말순의 제안에 선영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가 지훈이와 함께 제주도의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가 온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있어요. 응, 지훈아. 할머니가 계속 같이 있을게. 그날 밤 말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성아, 엄마가 틀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더 지켜야겠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저 세상에서 반성하거라. 바람이 말순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선영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용서와 이해가 있었기에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말순과 선영, 지훈이는 서쪽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말순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선영은 마을 입구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훈이는 마을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낯설어 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활기찬 목소리로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주곤 했어요. 선영의 카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와 직접 만든 케이크가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머니,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선영의 얼굴에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매일 아침 바다를 산책했어요. 그리고 작은 돌무덤을 만들어 그곳에서 아들을 기렸습니다. 대성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선영이랑 지훈이도 많이 밝아졌다. 너도 저기서 편히 쉬거라. 어느 날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말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어. 그럼 아빠가 무서웠던 건 꿈이었어요? 지훈이의 순진한 질문에 말순의 가슴이 아팠어요. 응, 그건 꿈이었어. 진짜 아빠는 지훈이를 사랑하셨거든. 말수는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실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영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 대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페 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점점 밝아졌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말순이 며느리의 말을 막았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지.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이죠. 겨울이 되어 바다에 눈이 내렸습니다. 말수는 돌무덤에 하얀 국화꽃을 놓았어요. 대성아,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엄마는 선영이를 용서했어. 너도 용서해줘.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얘기하고 선영이는 카페에서 만난 손님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가 집이니까. 말순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말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우니까 이제 정말 편히 쉬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는 조용한 평안 속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